안녕하세요. 목소리로 마음여행, 여행자, 마음 근육 코치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속박도 번뇌도 없는 곳이 있나요? 라는 이름으로 네, 글을 쓴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라와 빅토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속박도 번뇌도 없는 무 위로 돌아가라. 오늘 제가 읽은 책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도덕경에서 나온 말이고요. 네, 노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혼자서 오래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꾸미고 살진 않았지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은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친구가 두 마리의 말티스, 미소와 타이슨을 맡겼을 때 함께 1년 가까이 키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는 혼자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지난 7월 차크라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차크라가 오고 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일, 원할 때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즉흥적으로 산에 갔다 드라이브하고 원하는 곳에 내려서 한참을 놀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으면 훌쩍 만나러 가고 그 집에서 며칠 지내며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 오로지 혼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뭔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똥을 싸대던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자 이젠 전깃줄을 물어뜯고 신발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실 한편을 막아 차크라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주 산책을 할 수 없어 집에서 배변을 해야 하다 보니 배변 패드로 인해 집안 곳곳에서 개 오줌 냄새가 납니다. 자주 목욕시키는 것이 안 좋다고 해서 목욕을 자주 못하는 차크라의 냄새로 제 방은 말 그대로 묵직한 차크라의 존재감으로 가득합니다. 또 나중에 차크라가 죽고 나면 얼마나 허전할까?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는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좋은 점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로지 내 가족이 생긴 것밖에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참, 한밤중에 깨도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잘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억이란 간사해서 무서웠던 밤의 어둠에 대한 기억은 저 멀리 가버리고 이제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차크라로 인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확언을 통해 주문해야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차크라를 사랑한다. 나는 차크라를 사랑한다. 차크라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나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풀어놓으며 사고만 치는 이 녀석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답답해져 옵니다. 이 아이에게 최고로 좋은 엄마가 되어줘야 하는데 차크라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차크라를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좋은 부모를 찾아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과 난초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난초 화분 두 개를 키우시다가 장마 후 뙤약볕 아래에 있는 난초가 걱정돼서 허둥지둥 거처로 발걸음을 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던 본인의 집착적인 행동에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초들을 지인들에게 주시고 진정한 무소유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속박도 번뇌도 없는 곳이 있을까요? 노자가 이야기하는 속박과 번뇌가 없는 삶. 무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행자를 위한 서시라는 시집에서 류시와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혹은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 길 떠나는 자는 행복하여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 혹은 충분히 사랑하기 위해 길 떠나는 자는 행복하여라. 아무리 반려견이라도 가족을 포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안해야 할 것입니다. 큰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차크라로 인해 감사합니다. 차크라의 냄새로 열렬하게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가 있어 한밤중의 어둠이 무섭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의 숨소리로 누군가 내 옆에서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로 인해 부족한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로 인해 부족한 내 사랑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로 인해 엄마의 마음, 인생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와 함께 매일매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차크라로 인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크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신은 숨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몸이 경직되어 있고 호흡이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어깨에 힘을 빼고 최대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저 힘을 빼고 몸을 편안하게 할 때 호흡마저 평안하고 안정적이 될 때 비로소 생각과 감정은 힘을 잃고
한 뼘 더 성장해 있는 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몸의 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관찰하며 행복한 수행하세요. 제가 오늘 낭독한 상처받지 않는 영혼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You are not your thought.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You are aware of your thought. 당신은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You're not your emotions.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You feel emotions.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자입니다. You are not your body. 당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You looked at it in this mirror and experienced this world through its eyes and ears. 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두 눈과 두 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You are the conscious being who is aware that you are aware of all these inner and outer things.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마음 바깥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누군가를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의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경험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모든 일에서 유용함을 찾고 감사하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진짜 나와 만나는 순간 명상을 하세요.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마음여행, 마음근육 코치 빅토리아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제가 또 제가 결심한 오늘 결심 세 번째 날이지요. 그래서 또 발음 연습하고 낭독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연습을 위해서 어제 성우 님이 좋은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이 링크는 제가 공유하고 있는 스크립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음 연습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서울특별시 특별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 저분은 백 법학 박사이고 이분은 박 법학 박사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기린 그림이다. 김서방네 지붕 위의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한양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한양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저기 저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말몰멜 말뚝인가.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도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경찰청 청찰상은 왜 청찰살이냐 쌍철창살이냐. 경찰청 청찰상이 쇠청찰살이냐 철철창살이냐. 검찰청 쇠청찰상은 쇠철창살이냐 헌쇠철창살이냐. 경찰청 쇠창살 왜 철창살. 검찰청
쇠창살, 쌍철창살. 어렵네요. 네.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네 입안도 뭔가 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그 네 요번 주까지 또 읽어야 되는 낭독 연습 그 파일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가족은 어렵습니다만"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베이컨 굽는 냄새와 아이들이 우당탕탕 뛰어다니는 소리에 번쩍 눈이 떠졌다. 눈을 뜨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되짚어 보았다. 때마침 알람이 울리는데도 수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잤다. 녀석이 맞춰놓은 알람을 결국 내가 껐다. 손으로, 손으로 12번을 흔들어야 꺼지는 고약한 알람이었다. 야, 박수빈, 일어나.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브루도호프야. 커튼을 양갈래로 젖히자 멀리 접은 창포빛 하늘 아래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다. 제롬과 칼벤이 따뜻하게 차려준 아침 식사. 우리가 찾은 첫 번째 공동체가 브루도호프여서 참 다행이었다. 브루더호프는 엄마가 꼭 오고 싶어한 공동체였다. 1920년대에 독일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초기 기독교 정신 그대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영성 공동체였다. 우리가 온 곳은 세계 각지에 있는 브루더호프 중에서도 영국 남동부에 위치한 다벨이었다. 아침 식사 후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면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혹은 동생과 사이좋게 나무 수레를 타고 공동체 안의 자그마한 학교로 등교했다. 그리고 나면 어른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러 일터로 향했다. 엄마는 칼맨을 따라 빨래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통역을 돕기 위해 나도 잠깐 두 사람을 따라갔다. 세탁실 문을 여니 맞은편 넓은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마른 빨래를 가족별로 구분해서 개켜놓고 있었다. 검소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옷이 사랑받았다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청결을 중요시하는 엄마는 브루더호프에 도착하자마자 세탁기부터 찾았으나 끝내 찾지는 못했는데 이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빨래를 한꺼번에 하고 있을 줄이야. 빨래 개면서 주고받는 할머니들의 정다운 이야기 소리에 대굴대굴 돌아가는 드럼통 소리가 잔잔하게 묻혔다. 엄마도 마치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할머니들 옆에 앉아 빨래를 고르게 펴 접기 시작했다. 옷들이 아주 오래되었어. 낡은낡은한 것들이 참 많아. 근데 어쩜 그렇게 반듯하고 정갈하게 나이 들었는지 구멍난 곳은 기워서 또 입고 그랬나 봐. 옷들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묻어 있어. 쉬는 시간에 만난 엄마가 기분 좋은 얼굴로 내게 말했다. 검소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옷이 사랑받았다는 게 느껴지더라니까. 엄마는 마치 빨래 하나로 여행에서 풀고 싶었던 원을 다 풀기라도 한 사람 같았다. 아빠는 제롬을 따라 공장에서 나무 장난감을 포장하는 일을 했다. 브루더호프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친환경 공법으로 아동용 원목 가구와 장난감을 제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은
모두가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공장 곳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 참 좋았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 공장 안은 더 밝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다. 엄마와 나 수빈이는 각기 다른 일을 하다 늦은 오후가 되면 아빠가 일하는 공장으로 건너가 아빠가 하는 일을 함께 했다. 한쪽에서 장난감 부품을 조립하는 엄마와 동생, 그리고 박스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아빠. 어쩌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싶어 웃음이 났다. 노랗거나 허연 머리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 머리 셋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전에 없던 동지애가 새삼 피어 올랐다. 새삼 피어 올랐다. 하루에 두 번 있는 티타임. 오후 햇살에 데워진 따뜻한 의자에 앉아 진한 홍차에 우유 조금, 설탕 두 스푼을 넣고 휘 저은 밀크티를 한 모금 훌쩍이자 곧 온몸이 나른해졌다. 지금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꼭 마셔줘야 하는 나의 밀크티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티타임이 끝나고도 이상하게 수빈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일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찾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녀석은 쉬는 시간을 틈타 방으로 도망을 쳤다. 만날 학교에만 앉아 있어서 그런가? 여기 일이 너무 힘들어.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수빈이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마치 잠꼬대라도 하듯 말했다. 하긴 365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던 고등학생이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 일을 하려니 힘들 만도 했다. 쉬는 건 상관없는데 쉬려면 제롬한테 말하고 쉬어. 어서 일어나. 나는 이곳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수빈의 이불을 걷어젖혔다. 아, 좀 더 잘래. 다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지. 일어나. 벌써 15분 지났어. 동생은 한참이 지나서야 공장 안으로 터덜터덜 누렇게 질린 얼굴을 한 채 걸어 들어왔다. 엄마는 힘 안 들어? 수빈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마치 자기 편이 되어 달라고 애원하는 듯 들렸다. 힘들지는 않아. 근데 같은 부품을 계속 반복해서 조립하려니까 좀 졸리고 지루하긴 하네. 수십 년간 집안 살림에 교회 살림만 꾸려온 엄마였으니 이런 일이 낯선 일임에 분명했다. 근데 있지? 저 할머니들 좀 봐봐.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이 일을 평생 해오셨을 텐데 어쩜 저렇게 즐겁게 일하실 수 있지? 한국말을 알아들을 일 없는 할머니 한 분이 때마침 우리를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다. 엄마도 할머니에게 방긋 웃음으로 화답했다. 다만 동생만은 그 웃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 두어 번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최종 미션 샘플링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네, 좀 길긴 하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독을 하고 있는데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읽어 보겠습니다. 살기 위해 나는 머릿속 생각들을 몰아내야 했다. 살기 위해 나는 머릿속 생각들을 몰아내야 했다. 황은정의 무빙 세일 중에서
꽤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지 22일째다. 남아있던 휴가와 안식월 등을 쓰느라 사무실에 나가지 않는 날까지 합치면 조금 더 길어진다. 이러다 죽겠네. 내가 왜 이런 거지? 하던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거기에 조금 보태야 한다. 나는 2002년 월드컵 해에 나이키에 입사해서 정확히 15년을 근무하였고, 바로 그해 10월에 오래 사용하던 임원용 차량을 회사 건물 지하에 주차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회사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일에다 쏟아넣고 미래의 에너지까지 마이너스 통장 마냥 꺼내 쓰면서 살아왔다. 임원이 되고 높아진 책임과 무게에 나 자신을 더 빠르게 소모시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한계에 닿았을 수도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일상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 모든 것을 당장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다. 스톱을 외치고 나는 나를 살려는 데만 집중했다. 나는 일단 철저한 쉬기에 들어갔다. 얼마나 쉴 건지, 어떻게 뭘 하면서 쉴 건지 같은 계획은 하지 않았다. 평소에 계획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했기에 계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신물이 났다. 심리 상담도 받고 요가와 명상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잘 먹었다. 일상을 최대한 단순하고 느리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비롯해 생활의 번잡스러운 것들은 걷어내었다. 생각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 무엇이 되었건 내 속에는 더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비워내야 했다. 그래야 숨도 쉬고 다시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결국 내 머리에 스위치를 꺼버렸다. 우선 생각 쥐새끼들을 몰아내야 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먹잇감을 찾지 못한 쥐새끼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스위치를 끄고 당장 내 머리부터 열어보기로 했다. 내 머리는 언젠가부터 분명 이상해졌다. 정확히는 몰라도 최근 내가 겪은 모든 고통, 불안증, 무기력과 불면은 분명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밖으로 일단 죄다 끄집어 내어 머릿속을 싹 비우고는 정말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다시 넣고 싶었다. 내 머릿속에는 얼마나 나쁘고 위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웠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든지 놀라지 않겠다고 혹시 당황스럽더라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내 머릿속은 딱 넘치기 직전에 쓰레기통 꼴이었다. 세상에서 주워 담은 온갖 정보의 이야기들, 해야 할 일들과 지켜야 할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금기들, 규범과 가치, 걱정, 근심, 최악의 인생 시나리오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된 것들인지, 지금도 과연 쓸 수 있는 유효한 것들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수중에 들어온 물건들을 버리지 못해 그것들을 이고 산다던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쌓아두었나 보다. 짐만 무겁고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도 제대로 버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 집화장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러니 밤마다 생각 쥐새끼들이 머릿속에서 자기 세상이냐 파티를 해대고 결국 나는 꼬리를 무는 이 생각들의 주도권을 잃게 된 것이다. 나는 이제 살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숨쉬기 위해서 비워내야 했다. 안 쓰고 오래된 것들을 버리며 집안 대청소를 하듯 나에게 필요 없고 도움도 안 되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머릿속 짐들을 하나씩 버려나갔다. 생각 비우기 과정은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왔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지? 이 걱정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진짜 불안해할 만한 일 맞아?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본 이런 가치관에 여태 매여 살았던 거야?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 이렇게 안 하면 왜 안 되는 거였을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기대어 살았다가 비로소 그 최면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풍족해지고 성공했으면서도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나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새로운 질문들도 떠올랐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왜 그러한지, 나는 이제 어떤 것에 기댈 것인지 등등. 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제껏 내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급한 대로 머릿속 세상의 지식과 의견을 꺼내어 그것들로 오래 살아왔던 탓이다. 자기 주도 학습을 게을리한 자들은 도와주는 이가 없고 시스템이 사라지면 이렇게 멘붕에 빠진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또 중요했던 과정은 남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 낡거나 유효하지 않은 생각, 도움이 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제거하는 것. 그 대신 나의 진짜 생각과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내면이 들끓었다. 내 속에서는 불꽃놀이 같기도 하고 전쟁 같기도 한 시끌벅적한 상태가 이어졌다. 하지만 물음이 다음 물음을 가져오고 스스로 하나하나 답을 찾아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시선의 방향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 전에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삶의 결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지금 이 순간 나는 회사라는 세계로 다시 들어가 아침부터 밤까지 네모난 사무실에 갇히는 대신 나를 내밀한 공간에 스스로 가두고 이 책을 쓰고 있다. 두려울 땐 두려워하면 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은빈의 여전히 가족은 어렵습니다만 중에서 다니엘과 나는 호숫가로 향하는 칡백나무 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다니엘, 너는 아빠랑 친해? 너는 어떤데? 그는 도리어 나에게 되물었다. 나는 여행하기 전에도 그렇고 여행을 하면서도 아빠가 제일 어려워. 나는 길가에 놓인 애꿎은 돌멩이들을 발로 툭툭 쳤다. 나도 그래. 그는 내가 차서
길 밖으로 빠져나간 돌멩이를 다시 내 발치에 가져다 놓았다. "넌 왜?" 나는 문득 다니엘과 그의 아빠 사이가 궁금해졌다. 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내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는 거의 집에 안 들어왔어. 들어오면 엄마랑 크게 싸웠던 기억 정도? 내 생일날 아빠가 함께 있었던 적도 없어. 내가 다 크고 나니까 아빠가 집에 오더라. 예전에는 아빠에게 화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졌어. 그냥 함께한 기억이 없는 것뿐이야. 한 집에 사는 동네 아저씨 같아. 나는 그래서 네가 가족들하고 여행하는 게 엄청 신기해.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장기간 여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다니엘이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묵직할지도 모를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그의 힘이 문득 부러워졌다. 가족 여행 정말 힘들어. 내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말하면 너 놀랄걸? 특히 아빠한테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못됐어. 나는 고해성사라도 하듯 그동안 혼자서 품어오던 나만의 이야기들을 그에게 털어놨다. 아빠를 포함한 중년 남성에 대한 공포, 그들이 감추고 있는 성에 관한 폭력성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폭발될지 모른다는 추측과 망상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다니엘은 무슨 이야기든 가만히 귀 기울여 주었다. 그래서 나는 문을 잠그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 아빠랑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내 방에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새벽에 작은 소리만 들어도 예민해져. 모든 걸 다 전할 수는 없었지만 내 안에 정처 없이 굴러다니던 무거운 돌덩이들의 존재를 그와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후련해졌다. 빈,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가 방문을 잠그든 잠그지 않든 너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움을 따라가지 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두려움일 뿐이야. 너희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아빠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니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러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만 두려워져.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숨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방문 앞에서 보초를 설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의 슬픔과 두려움의 무게를 덜어내 주려는 다니엘이 고마웠다. 다니엘,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난 점점 느려지던 걸음이 멈춰짐과 동시에 나는 그냥 침울해지고 말았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가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어, 아까 아침에 놔주려고 커피도 내려왔잖아. 내가 그때쯤 커피 마시는 걸 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이미 그게 사랑이야. 넌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사랑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게 아니야.
이 사람 벌써 나를 몇 번이나 뒤흔든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나의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다며 다시 일어설 채비를 하는 것만 같았다. 머리로는 그곳이 어느 쪽일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발길을 옮길 용기를 내지 못하던 나였다. 다니엘은 한없이 정체되어 있던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이종표가 되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 이틀 뒤면 간다. 안 슬퍼? 나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쾌활한 척했다. 안 슬퍼. 다니엘이 검은 하늘로 피어오르는 뭉게 구름을 보며 말했다. 와, 완전 쿨하다. 진짜.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근데 난 지금 정말로 안 슬퍼. 그렇게 말해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나는 속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떨떨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무지 슬퍼. 네가 날 금방 잊어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함께 걷는 시간도 영영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내가 슬프지 않다고 말한 건 슬픔을 억지로 붙잡고 있거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야. 물론 슬퍼. 그런데 내가 슬프다고 해도 넌 가야 되잖아. 모든 게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너 그거 알아? 우리에겐 지금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나는 네 옆에 있고 우리 같이 이 길을 걷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해.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하늘, 밤 공기, 음, 슬플 리가 없잖아. 다니엘은 오지도 않은 다음 날로 먼저 가 있던 나를 지금 그의 곁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 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오늘 같은 밤이 있었을까? 들불을 훑고 죄송합니다. 예, 옆에서 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와서 감정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오늘 같은 밤에 있었을까? 들풀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연스러운 보폭으로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그시 바라보며 내가 말했다. 다니엘, 넌 그럼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때 왜 행복한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잖아. 두려울 때도 마찬가지야. 두려운 것도 행복한 것도 똑같은 감정일 뿐이야. 이것도 흘러가. 나타나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너 이런 대화 친구들이랑 자주 해? 아니, 이런 이야기 하면 애들이 미쳤다고 할걸? 너는? 나도. 우린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없이 웃었다. 네, 오늘은 여기 두 가지 이야기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또 화요일이어서 테드 영어 프레젠테이션 이제 녹화를 좀 이따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라저 선생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보시고 라저 어 선생님께서 "잘했는데 인게이지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어 지금 청중들이 있었는데 그 청중들에게 제 감정을 보여주고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는 게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을 넣어서 제가 예 스피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go beyond? Would you like to feel no edges? Imagine a comfort zone that is so expanded that it can easily fit the entire anything. This quote is from The Untethered Soul, The Journey Beyond Yourself by Michael A. Singer, yeah, who is my mentor. I have a dog named Chakra. One day, I tried to go for a walk other than the path I used to go every day. The leash was tightened. When I looked at it, she was looking forward, pulling the buttocks back. She was nervous on her trip, so she couldn't get on her feet easily. Even if I pulled the leash, she didn't move. I had no choice but to take a step back and finish the walk along the way I had been on. What was my comfort zone? I didn't feel the need to study English at all, since I thought teaching children and teaching Pilates in English was not so bad. I even had a pride that my English is good enough since I do business with Americans in the society. The English presentation class recently operated by Molly, I started cheering for it. I was burdened because I already had a lot of things to do. I thought I would learn presentation skills rather than English, but after all, English came first. Monitoring presentations in English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looked at the present state nakedly, not only from pronunciation, but also from awkward hand movements and blunt facial expressions. I thought I was living peacefully in a beautiful house I built. It wasn't a comfort zone, but it was a prison that I locked up myself in. I'm now about to leave this comfort zone. How can you do a good presentation? I want to ask you 3 questions. First, do you know who the listeners are? Know your audience. Your speech is about them, not you. I'm writing and expressing as I was writing a diary. While preparing a presentation, I didn't even think about studying and thinking about the audience. The presentation is not for you, but it's for the others. You have to write and speak at their eye level. Second, are you telling your story? Readers and audiences are curious about your story. The stories of everyone you already know will not impress anyone. Let your personality come through stories. Audiences like a personal touch in a speech. Be yourself. Third, are you drawing attention from the beginning?
Make the others look forward to what you're talking about. Grab attention at the beginning, starting with statistics, an interesting anecdote, or concise quotation. Last, conclude your speech with a summary. Chakra is still afraid to take on new trails, but when I waited patiently, I was able to move forward step by step. Since last Saturday, I have taken a video and posted on YouTube with the goal of practicing 100 English presentations. Today is the fourth day. I close my eyes and draw a picture of myself. I am making eye contact with them and delivering the message I want to convey with confidence and fun. I will ask you again. Would you like to stay in your own cramped and dark comfort zone? Come out the limits? Feel full of freedom. Thank you.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바이.